자, 다음으로 영업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넘버링 3 목차가 조금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부동산 회계하고 세법상의 회계는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다 어떤 회계예요? 둘 중에 부동산 회계예요. 부동산 회계. 자, PGI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룩 해서 ATCF까지 가는 이거는 다 뭐예요? 부동산 회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차가 뭐예요? 영업소득세 계산이죠. 영업소득세 계산, 세금 계산이죠. 자, 세금을 계산하려면 어떤 거대로 한다고요? 세법 규정대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영업소득세 계산은 자, 세법 규정대로 세법 회계대로 영업소득세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 뭐가 중요하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자,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은 셋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감가상각비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소득세를 구하려면 요건 제가 인세라 말씀드렸죠. 인세인데 자, 순영업소득 NOI에서 시작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세전현금수지 BTCF에서 시작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과는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구할지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NOI와 BTCF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자, NOI에서 DS를 빼면 BTCF가 나오는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NOI에서 시작하냐 BTCF에서 시작하냐 하는 그 차이점은 결국 어떠한 항목에 대한 처리 여부의 차이가 있다? 바로 이 DS, 이 DS 부분에 대한 처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NOI는요 아직 DS를 빼지 않았고 BTCF는 이미 DS를 뺐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DS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DS 안에는 원금과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 비용.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분을 뺍니다. 자, 이자 지급분을 왜 빼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NOI에서 시작하면 이 NOI는 아직 DS를 빼지 않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에서는 대출 이자를 자, 비용 항목으로 인정해준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준다고 했죠. 자, 대출액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비용은 대출을 이용한 대가니까 비용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세법에서는요. 세법에서는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줘야 되니까 DS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금과 이자 비용 중에서 둘 중에 누구?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빼줘요. 이건 비용이야. 빼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표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뭔가를 빼준다라고 하는 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자 지급분을 빼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BTCF는요. 이미 DS를 다 뺐어요. 이미 원금도 빼고 왔고 이자 비용도 빼고 왔어요. 여러분, BTCF 안에는 원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자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미 빼고 왔으니까. 이미 빼고 왔으니까 이 BTCF 금액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숫자로 얘기를 하죠. 자, NOI를 500이라고 할게요. 다음에 자, 원금을 50이라고 하고 자, 이자 비용을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150이겠죠? 그럼 얘가 35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NOI는요. 얼마죠? 500이에요. 얘는 350이에요. BTCF는. 얘 이렇게 작아요. 얘는 DS를 다 뺐으니까요. 얘는요. DS를 안 뺐으니까 아직 안 뺐으니까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원금과 이자 50과 100 중에서 뭐만 비용 처리해 준다고요? 이자 비용만 비용 처리해 준다고요. 따라서 500에서 뭐만 빼준다고요? 이자 비용 100만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비용 빼줍니다. 자, 그런데 BTCF는요. 이미 원금도 빠져 있고 이자 비용도 빠져 있어요. 근데 원금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원금은 빠지면 안 돼요. 왜? 원금을 갚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이라고.
대출 원금을 갚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건 사실 내가 예금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은 저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원금까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DS가 통째로 빠져서 왔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될 원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원금 상환분인 거예요. 자,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엔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암기할 건데 그래도 처음에 왜 그런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왜 이자를 뺀다? 여기에서 이자 지급분,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 인정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원금은 더한다? 자, 원금 상환분은 빼면 안 되는데 빼져 있으니까 얘를 다시 더해줘서 얘를 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액은 우리 아까 앞에서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의 비용 항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부동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본다고 했어요. 따라서 아까 여기 영업경비 안에 감가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가비 없었어요. 감가비 비용 항목 아니라고 해서 영업경비 안에는 감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용으로 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빼줘야 돼. 근데 아직 안 뺐어. 빼야 되는데 안 뺐어? 빼야 되는데 안 뺐어? 그럼 빼줘야지. 지금 빼줘야지 해서 지금 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가상각액비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줘요. 아시겠죠? 자, NOI나 BTCF나 요 앞에서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NOI도 감가비가 안 빠져 있고 BTCF도 감가비가 똑같이 안 빠져 있어요. 빼야 되는데 안 빼져 있어? 빼야지. 왜 안 뺐어? 미안해. 부동산 회계는 감가비를 비용으로 안 봐. 하지만 우리 세법은 비용으로 봐. 그러니까 이제라도 빼줘. 지금이라도 빼줘. 그래서 지금 빼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이해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거 끝났고요. 다음에 대체충당금은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시험 문제에서는요. 대체충당금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대체충당금이란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의 어떤 시설을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할 때 매년 일정 금액을 영업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서 적립한 금액. 자, 사실은 대체충당금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이미 우리 지금 머릿속은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의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도 이미 지금 힘들어. 이미 지금 힘든데 대체충당금이 왜 영업경비에서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걸 넣어줘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대체충당금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더하기 항목이니까. 더하기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빼기 항목은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비용으로 빼주는 겁니다. 근데 더하기는요.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얘하고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자, 대체충당금은 왜 비용 인정 안 된다? 옆에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결론적으로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대체충당금은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더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용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비용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느냐?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체충당금은 생략돼서 이 두 가지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해서 영업소득세 구하는 경우에는요. 순대이감으로 구하시면 돼요. 순대이감. 근데 이 각 항목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순대이감이고요. 얘는요. 세대원감입니다. 세대원감. 자, 유일한 차이가 뭐죠? 바로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 왜 생긴다고 했죠? NOI는 DS 아직 빼기 전이고요. BTCF는 DS 빼고 난 후기 때문에 이 DS 처리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대이감, 세대원감으로 계산을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 표준, 과세 소득 나오는데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바꿔도 돼요. 과표라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니까 처음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이자 지급분 빼주고 반대로 원금 상환분 더해주는 거는 제 말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책을 덮고 그래서 그게 어쨌더라? 아니 뭐 어쩌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막 너무 헷갈려요. 결국에는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원리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순대 이감, 세대 원감 둘 중에 하나 적당한 공식 고르셔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니까 이론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애쓴 거지 이 내용이 꼭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최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 충당금은 그 원리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그냥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대체 충당금은 영업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비용 항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왜? 더하기 항목이니까 라고 하면 되죠. 왜 안 된다?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에 지분 복귀액 보겠습니다. 자, 기간 말에 보유기간 말에 부동산을 팝니다. 부동산 팔면요 매도 가액이 나오겠죠. 자, 부동산 팔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중개비라든가 법무사 수수료 등등 나가겠죠. 우리 그것을 매도 경비라고 합니다. 요걸 빼고 나면 순매도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또는 부동산에 대출이 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자, 지금까지 내가 갚고 남아있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아직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갚고 나면 이제 은행 빚을 갚고 나면 이제 그 남은 돈이 진정으로 내 돈이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전 지분 복귀액에다가 이제 자본이득세, 즉 양도세까지 빼면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집을 팔면 내 손에 얼마가 남게 되는가를 순서대로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집을 5억에 팔았어요. 중개비 5억입니다. 그러면 순매도액은 4억 9,500이겠죠? 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은행 대출이 9,500이에요. 그러면 은행 대출 갖고 나면요 4억 남겠죠? 근데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요 1억 남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워크북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워크북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가능 조소득은 유효 조소득보다 항상 더 크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자, 안 그런 사례 아까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유효 조소득은 자, EGI는 여기서 O2를 빼면 뭐가 나오죠? NOI가 나와요. 자, 얘는 얘보다 항상 더 크다?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왜? EGI에서는 O2를 빼기만 해요. O2를 빼기만 해서 NOI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NOI는 EGI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영업경비에는 건물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비용으로 본다고 했죠? 세법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4번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NOI를 구할 건데요. 자, 먼저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요 위에 존재하니까 요거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 기타 소득 역시 요 위에 존재하니까 필요한 항목이고요. 자, 이자 비용은 DS라고 해서 NOI 밑에 있기 때문에 NOI를 구하고 난 뒤에 일이에요. 따라서 이자 비용 필요가 없지요. 다음에 소득세는요. 이 밑에 자, 이렇게 BTCF 나오고 이 밑에 텍스에서 바로 이 텍스가 요 소득세이기 때문에 NOI 이후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감가상각비는요. 여기 O2를 빼서 EGI에서 O2를 빼서 NOI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O2 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부동산 회계에서는 감가비 비용 처리 안 한다고 했어요. 비용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정보는 NOI를 구하는데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자, 5번 순영업소득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요거 잘못된 표현이죠. 자, 부동산 전체에서 벌어들인 NOI는 무엇과 무엇으로 쪼개집니까?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BTCF와 그리고
은행에게 귀속되는 DS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OI에서 DS를 빼면 BTCF가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수식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물 전체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을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업을 같이 한 동업자끼리 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을 동업자끼리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6번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영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정답은요. 원금 상환액이에요. 자, 이자 비용은 절세 항목이라고 했죠? 절세 항목.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에요. 이자 비용은 세금을 줄입니다. 이자 비용이 크면 클수록 영업소득세가 작아져요. 그런데 원금 상환액은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기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 표준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영업소득세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 과세 대상은 플러스 항목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원금 상환액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다시 영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한 것은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그러면 벌어들인 소득이 뭐냐 이 얘기인데 소득이 뭐냐 이게 소득. 자, 비용과 소득이 있어요. 누가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비용이야. 왜? 은행에 내는 돈이니까. 근데 원금 상환액은요. 내가 건물에서 임대 소득 벌어서 내가 은행에 원금을 갚으면서 저축한 돈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나의 소득이죠. 얘는 비용이고 얘는 소득이다. 얘는 소득이니까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월세 소득으로서 13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할게요. 이게 뭐죠? 이게 NOI야. 근데 이 중에서 100만 원을 은행에 원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 이제는 30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렇죠? 130만 원 월세 들어온 것 중에서 은행에 나의 대출 원금 100만 원을 갖고 나면 나는 수중에 30만 원밖에 돈이 남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영업소득세를 과세할 때 여러분 130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아니면 30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130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 수중에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요? 왜 수중에 돈이 요거밖에 없죠? 은행에 예금을 했잖아요. 원금 갚은 건데요. 예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원금 상환은 그냥 예금이라고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원금 상환은 예금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편한 겁니다. 자꾸 이 원금 상환을 대출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예금이에요. 아시겠죠? 빚을 갚는다는 건 예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네가 돈 벌어서 은행에 예금했잖아. 뭐 이거 안 벌었어? 벌긴 벌었잖아. 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야지.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은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세금을 내지 않죠.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죠. 자, 7번.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재산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틀렸죠? 재산세는 영업경비 항목이고요.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가세 표준은 다음과처럼 구할 수가 있다. 빈칸 채우시오. 자, 순을 시작했죠? 순, 대, 이, 감. 세, 대, 원, 감.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가운데 요것만 달라요. 마이너스 이자 비용 플러스 원금 상환액. 자, 9번 순매도액 빼기 뭐 해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여기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이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양도세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자, EGI, OE, NOI를 구하시라고 묻고 있어요. 자, 먼저 EGI 구해보죠. 자, EGI는 PGI에서 뭘 빼야 돼요? 자, 공실. 자, EGI는 PGI에서 빼기 공실 및 불량부채 그리고 플러스 기타 소득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야 EGI 나오죠. 자, 1번 9천만 원에서
빼기 공실손실 상당액 300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요.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나오네요.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이죠. 따라서 빼기 300 더하기 100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00이니까 자 8,600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죠? 바로 EGI입니다. 다음에 552를 구하래요. 자 552는 여기 항목 중에서 영업경비 항목만 더해줘야 되는데 자 영업경비 항목은요. 자 관리직원 인건비 요거 포함돼야겠죠. 2,400. 자 2,400.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영업경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만이 영업경비라고 했어요. 수선유지비 요거 포함돼야 되죠. 300. 0.3. 다음에 재산세, 요거 물세죠. 요거 물세니까 요거 포함돼야 돼요. 0.2.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비니까 영업경비 포함되죠. 자, 사업소득세 얘는 인세기 때문에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얼마죠? 0.5, 0.8, 3.2니까 3,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NOI 구해야겠죠? 얘 빼기 얘 하면 NOI 나오니까 5,400이 NOI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정답 맞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의 재산세는 5,2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의 사업소득세는 인세기 때문에 5,2에 포함되지 않고 BTCF 다음에 나오는 텍스 항목이 됩니다. 인세와 물세 구분을 잘 해주세요.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의 운영 실적인데 EGI, NOI, BTCF 텍스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EGI 구해보죠. 자, 먼저 PGI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1번 PGI를 구하려면요. 호당 임대료 6,000원, 그냥 2,000원 무시할게요. 6,000원. 자, 임대 가능수 40호니까 자, 6,000 곱하기 40호를 해야겠죠. 자, 그럼 24만 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EGI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공실을 빼야겠죠. 공실률이 10%, 불량부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EGI는요, 여기에다가 EGI는 자, PGI에다가 곱하기 0.9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정답은 216이 나옵니다. 216000이 나오죠. 자, 다음에 NOI 구하려면요. 영업경비 구해야겠죠. 영업경비는 16000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끝났죠. 따라서 16000 빼주게 되면요. NOI는 여기다 쓸게요. NOI는 자, 2000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죠? 자, 다음에 BTCF니까 DS를 구해야 돼요. 자, DS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여기 DS 나와 있죠. 원리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DS가 됩니다. 자, 따라서 DS니까 자, 빼기 DS 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90000이니까 자, BTCF는 110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텍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텍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NOI 아니까 순대 이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순 플러스 대 빼기 2 빼기 감 바로 이게 뭐죠? 과세 표준 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글씨가 엉망인데 양해해 주세요. 자, 하나씩 구해 볼게요. 순 용수 얼마죠? 2000. 자, 대체 충당금은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자, 이자 비용. 자,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융자 이자는 20000이라고 합니다. 2만 원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고요. 감가상각 비용이 나와 있죠. 자, 마이너스 10000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두 개 빼주면요. 얘는요. 170000이 되죠. 요거 자체가 세금이 아닙니다. 요건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야지만 세금 나오는 겁니다. 세금은요. 51000 나오겠죠. 따라서 텍스는 소득세는 51000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대 이감을 이용해서 영업소득세까지 구한 거예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영업소득세 계산하시오 라고 묻고 있죠. 자, 순 영업소득 나와 있으니까 순대 이감으로 또 구해 볼게요. 자, 순 다음에 플러스 대 빼기 2 빼기 감입니다.
자, 순영업소득 14000, 140000 뒤에 숫자 3개는 무시할게요. 너무 자리가 크니까요. 자, 대체 충당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대체 충당금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자 비용 빼야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자 비용 바로 친절하게. 자, 70000 빼주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여기 나와 있네요. 감가상각비 10000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요. 얘가 8이니까 60000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소득세율 30%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게 되니까 18000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워크북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본인 힘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현금 수지 분석이 좀 더 나의 실력에 딱 달라붙게 될 겁니다.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읽어보고 반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결국 내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